만약에 경사를 올릴 수 있는 트레드밀이라면 대략 한 3도에서 5도 정도 경사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. 걸을 때는 몸이 수직으로 서 있지만 뛸 때는 사람의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거든요. 근데 트레이드밀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냥 뛰면 내 몸이 걸을 때처럼 수직으로 서 있어서 잘못 뛰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3도 정도 올리시고요. 그 다음에 속도는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요. 아무래도 러닝이 되면 5km 이상은 뛰어야 되겠죠? 그죠? 속도로 봤을 때. 그래서 5km/h 이상이 돼야 달릴 수 있고, 제가 지금 5.8 정도로 뛰거든요. 네, 요 정도의 속도에서 뛰시면 됩니다. 대신에 이제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뛰는 요소를 말씀드리면 케이던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케이던스는 1분에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거든요. 대략 좋은 케이던스가 170에서 180 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175 정도의 케이던스에 맞춰서 달리게 되면 아마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던스를 맞춘 상태에서 지금 제가 걷는 거 보시면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면서 쿵쿵쿵 소리가 날 거예요. 요거는 걸을 때 방법이고요. 뛰게 되면 뒤꿈치가 지면에 이렇게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뛰는 분이 많아요. 잘못 뛰면 뒤꿈치가 뒤에 쿵쿵쿵 박히거든요. 그러면서 케이던스는 늦어졌어요. 그러면 발바닥과 무릎에 충격이 가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뒤꿈치가 지면에 강하게 컨택하는, 이걸 힐 컨택이라고 하는데요. 이 동작 주의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이에요.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발목, 무릎, 허리까지 충격이 오거든요. 이러한 동작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고요. 세 번째는 불필요하게 보폭이 넓어지는 거예요. 이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애매한 느낌이죠. 이 세 가지 동작들이 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세 가지를 피하시면 최소한 중상급 정도의 능력은 가지게 됩니다. 만약에 달리기를 할 때 관절, 발목 관절, 무릎 관절, 허리, 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시는 게 좋고요. 하지만 근육,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 자극이 있다. 이거는 근육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 자극은 거의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좀 피하실 것은 발목의 통증, 무릎의 통증, 허리의 통증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잘못된 동작을 하시면 그 통증이 나타날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체중을 조금 위쪽에 올려두고 지면을 컨택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 그 통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무릎에 통증을 거의 주지 않아요. 착각하는 건데요. 뛰면 무릎 다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혹시 마라톤 선수들 부상 찾아보세요. 무릎 부상이 없어요. 무릎이 아픈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뛰면서 무릎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. 뛴다는 건 특히 러닝, 조깅은 무릎을 쓰는 게 아니라 종아리를 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지구력이 가장 강한 게 종아리 근육이에요. 그래서 러닝을 할 때 종아리 근육을 써야 오래 뛰고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허벅지를 쓰는 거죠. 근데 이 허벅지는 단거리를 뛸 때 사용되는 근육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. 대다수는 뛰는 동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오랜 시간 달린다면 내 발이 지면에서 높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. 높게 떨어지면 단거리를 뛰겠다는 거거든요. 발이 최대한 지면에 가까운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들리지 않아야 해요. 이렇게 뛰면 이건 단거리 달리기입니다.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 해주시고요. 내 몸은 탱탱볼이 튀듯이 위로 퉁퉁 이렇게. 요 정도가 아마 175 케이던스 정도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맞추기 어렵다면 메트로놈으로 뛸 때 놓고 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달리기를 할 때
종아리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종아리를 쓰는 연습을 할 텐데요.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사실은 몸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. 가장 좋은 건 사실 줄넘기 동작이에요. 그래서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종아리를 쓰게 되거든요. 네, 이 동작을 30-40개 정도 하면 종아리를 쓰는 방법이 조금 익숙해져요. 대신에 뒤꿈치를 지면에 강하게 닿지 않게 지금처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뒤꿈치 살짝 뜬 상태에서 제자리 걷기이긴 한데 뒤꿈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발과 발바닥 전체의 앞쪽 면을 사용하면서 종아리를 쓸 준비를 해주는 거죠. 지금처럼 이런 탄성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만약에 트레이드밀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신다면 러닝과 똑같은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도를 3에서 5 정도에 맞추시고요. 속도는 러닝보다 낮은 속도가 될 겁니다. 아까 제가 6 정도에 맞췄으니까 대략 5나 4 정도에 제가 맞춰 볼게요. 요게 4 정도거든요. 4에 맞춰서 걸으면 뒤꿈치가 이렇게 지면에 박히면서 걷죠. 그래서 이 동작에서 슬로우 조깅이 되면 뒤꿈치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에 발은 조금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슬로우 조깅도 케이던스는 170이 나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부상이 생기거든요. 제가 뛰는 것 같죠? 이게 슬로우 조깅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 트레이드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러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슬로우 조깅과 러닝의 차이를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속도 차예요. 그 속도 차는 내가 근력이 좋으면 보폭이 넓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러닝이 되는 거고요. 그게 안 되면 보폭이 좁아지니까 지금 저처럼 슬로우 조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오래 하다 보면 아마도 보폭이 넓어지면서 러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